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을 피는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주 거론되기도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람 피는 자들은 사실은 그냥 못돼 처먹은 놈들입니다. 네. 사실 바람피는 인간들도 너무 많고 성격과 특징들도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선비 같거나 말이 없다던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던가 정말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러이러하다. 바람피는 인간들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바람피는 사람들의 유사한 특징들을 나열을 해보고 내 남편은 몇 가지나 해당을 하는지 그냥 마음 편하게 릴렉스 하면서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애정 결핍이 심하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성인 되고 나서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디글디글합니다. 배우자가 심지어 자신보다 자녀에게 관심을 주고 챙겨주는 것에도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그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 나 언제 챙겼어? 애들 챙긴다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러면서 바람난 이유를 그쪽에다가 대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그 과자 먹는 걸로 싸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런 경우는 특히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자기가 못 받았던 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6 살에서 7살 수준이다. 특히 아이들하고 많이 싸우는 남편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상을 지루해 한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상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지루하게 느끼고 새롭고 신선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상황을 좀 바라거든요. 기대하고. 그런 걸 또 가슴 설레하고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 우리가 언제 바운스 바운스 하죠? 하면 안 되는 걸 할 때 바운스 바운스 한 겁니다. 특히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만났는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걔랑 만나게 되면서 가슴이 디글디글 뛰고 막 이런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상대와 가까워지는 작업지는 과정이겠죠?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조금 더 신나고 자극적이고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평소에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허영심이 강하다. 본인의 경제 수준을 능가하는 명품 옷을 입거나 외제차 등을 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능력 있고 부자라고 과시하고 싶어 하고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실상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대출을 내어서라도 남들에게는 있는 척하고 와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 스스로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도덕성의 잣대가 매우 낮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핍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겠죠. 그런 걸 느끼지를 않습니다. 남편들 중에 사악한 인간들은 사회생활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고 다듬어진 사람이고 그렇게 교양 있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뒤돌아서는 다른 여자랑 뒷구녕에서 만나고 섹스를 하고 여관방에 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닌 척, 성인 군자인 척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외도는 절대로 들키지 않는다고 믿는다.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우는 거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뭐 내가 죽일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나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집을 나가서 뭘 했냐고. 그냥 잠시 즐기는 것 뿐이야. 아, 그 집에 있는 와이프 절대 모르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외도가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확신입니까? 들키고 나서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 진짜 재수 없어 가지고 괜히 나만 걸렸잖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소연하고 설득하고 들잡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섯 단어로 나쁜 새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은 외롭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람피는 인간들은 자신은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고 자신들은 상처 입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륜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바람피는 남자들 중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외로움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혼자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거든요. 외롭고 아내가 자신을 혼자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고 자신은 그 외로움을 채워야 한다라는 면목하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외로움인 거죠, 사실은. 지 혼자 외롭다고 난리치고 지 혼자 그래서 못 견딘다고 난리치고 지 혼자 가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일곱 번째, 소통의 기술이 떨어진다. 대화의 방식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주고받으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내는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분노하는 거죠.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리액션이 좋고 남자 다루는 것에 능숙능란한 여자들을 만나게 되거나 찾게 되면 그 상대를 대상으로 바람을 피웁니다. 여덟 번째, 성에 집착한다. 사실 불륜 이꼴 섹스거든요. 섹스가 빠질 수가 없는데 아내 바람을 경험한 남편분들 아직까지 잠은 안 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뭘 잠을 안 자요. 우리가 뭐 15살, 16살도 아니고 20살 넘고 50살, 60살이 다 돼 가는데 남자 여자가 술 마시고 미쳐 갖고 좋아하고 날뛰는데 그럼 섹스를 안 했겠습니까? 그럼 남편분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섹스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남편분 "수십 번 더 했을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남편들 엄청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안 믿거든요. 나중에 그게 표면 위에 나오면 그냥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육아에 지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성에 집착하는 남자들은 관계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의 거부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사실 남자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부부 관계도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결혼 기간이 길어지고 맨날 보는데 맨날 뭐 이상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뭐 그렇게 설레이겠어요? 뭐 애 키운다고 공부하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 보는데 근데 부부의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설레임이나 성적 매력 등이 감소되는 경우에 '아 너무 설레지도 않고 이 여자랑 나랑 섹스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다른 상대를 찾아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짐승인 거죠. 뭐 지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딴 사람이랑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섹스를 하든지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내분들도 사실은 남편과의 적당한 성관계 횟수는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싫어 죽겠는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부부 관계에서는 건강한 성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일 주일에 5회 이상 해야 하는 남편들도 제법 있는데요. 그건 성중독이라고 봅니다. 20 대도 아니고 그냥 외로워도 슬퍼도 스트레스 쌓여도 피곤해도 섹스를 해야 잠이 드는 유형들이거든요. 아내와도 섹스를 하면서도 바깥에서 상간녀와 모텔을 다니면서 일 주일에 두세 번 들락날락하는 인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보통은 외도 기간에는 아내와 섹스를 거의 하지 않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내와 섹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들은 자유행위를 하겠죠. 어디서 하냐? 방구석에서 컴퓨터 있는 방에서 혼자서 야동을 보든지 목욕탕에서 샤워하기 전에 하든 어디서든 짱 박혀서 자유행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들, 남편들 뭐 자유행위 하는 거 보고 막 더럽다 하시는데 그냥 그건 본능인 거니까요.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핵심이죠. 바람피는 인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iar. 네. 외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외도 상황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우리가 의심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 즉 뻥카, 구라, 그런 구라병에 의해서 우리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 인간들을
믿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는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부 사이인데 그 사이의 신뢰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오늘도 평소처럼 제가 오늘 상담을 뭐 했는데요. 남편이 되돌아온 아내분들은 되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분노 표출을 안 하고 참았던 거죠. 자신들 스스로가 분노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셨거든요. 한 3분 정도가 다 그러셨어요. 사실 남편이 바람나면 예전의 관계로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구 불가입니다. 우리 속였잖아요.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죠. 도덕성도 없고 뭣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불륜을 막을 수 있다. 그럼 불륜을 막지 못한 건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남편을 아직도 사랑한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아내분들에게 저는 오늘도 몇 차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소! 라고. 관계회복은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 시절로 되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아내분이 변하셔야죠. 새로운 관계 회복입니다. 바람을 피는 자와 피지 않는 자는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